안녕하세요, 구토대장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또 바깥에서 촬영을 합니다. 지금 시간은 한 9시가 좀 넘었는데요. 아침 6시 한 40분인가? 그때 임장을 갔다가 한 저녁 8시 반쯤 돌아와서 잠깐 정리하고 이렇게 다시 좀 나와서 영상을 찍습니다. 임장을 하는 동안에, 그리고 또 임장에서 돌아오는 동안에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또 그 생각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또 잡았습니다. 오늘은 썸네일 그대로 저처럼 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아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 좋지? 지금 자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매도하면 좋을까? 부동산 관련해서 매도하면 좋을까 말까? 이런 또 고민 상담을 했어요. 자기는 지금 버틸 여력이 없다. 여건이 좀 그렇다. 이제 아이도 태어났고 또 정신이 너무 없어서 이거를 내가 잘 감당할지 모르겠다.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저에게 연락을 줬더라고요.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줬습니다. 친구는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세세한 부분들은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병원을 다녀왔었어요. 대학병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진료를 받았고, 그 진료 결과가 원장님께서 아주 좋다, 다행이다, 이제는 그냥 걱정 안 하시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뇌량이 없었어요. 뇌량이 없어가지고 그 뇌량이 없다 보니까는 뭐 동반되는 부수적인 장애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그 임신 한 9개월 때인가? 그때쯤 알아서 정말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고, 저 역시도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이 휩싸였었고, 그 불안감에 출산을 하게 됐고, 그 불안감에 한 2년 정도를 살았었던 것 같아요. 아이가 목을 가누고 언어를 하고 소통을 하고 눈 마주침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저희 부부가 중간중간에 병원도 많이 가고 또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.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거의 5살이 됐고, 이제는 교수님께서 괜찮다, 이제는 그냥 정상 아이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제 매우 기분이 좋았거든요. 근데 사실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, 제가 이 기간 동안에도 투자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. 투자는 계속 하고 있었고,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이 있었죠. 제가 가진 물건 중에서 한 3억 정도 올랐던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제가 온전히 다 받았냐? 그렇지 않아요. 저는 얼마 벌지도 못하고 그거를 매도를 했었는데요. 그 기간이 바로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고 이런 내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. 그때 또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고,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. 부동산도 막 공급도 많아지면서 또 하락도 오고 침체도 오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져서 역전세도 날려고 하고, 그런 시기를 제가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기에 동시에 겪었던 거죠. 그러면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? 그냥 매도를 했죠. 매도를 하고, 근데 이게 그냥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약간 우발적인 매도였었어요. 왜 그러냐면, 저는 항상 시작을 할 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얼마큼 갈 수 있을지 그 가치에 대해서 혼자 나름 이렇게 분석하고 적어보는 습관을 들였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도 뭐 투자적 관점이 되게 많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진짜 6번째까지 적어가면서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, 그래서 사실 뭐 자동차도 안 샀고, 그 다음에 뭐 부수입? 그 부업 같은 것도 좀 했고, 왜냐면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버텼던 거죠. 금융비용을 대출 이자를 내면서까지 버텨서
그렇게 2년이 넘도록 그거를 보유했는데,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 전세 가격도 빠졌고, 근데 그때 마침 또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는 와, 이건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프고 다른 거 부동산 시장도 보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시간에 그런 상황이 놓이니까 그냥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빨리 그냥 팔아버리고 싶다. 팔아버리고 싶고 신경 좀 안 쓰고 싶다. 그렇게 조금 회피하면서 물건을 내놓기 시작했고, 그게 잘 안 나간다더니 한 이틀 만에 나가버리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나가고 나서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.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소장님에게 이야기를 걸었어요. 그 소장님한테는 제가 그 물건이 거의 첫 투자 같은 개념이어서 정말 뭐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그 여행지에서 좋다는 상품들도 갖다 바치고, 또 이것저것 뭐 커피 쿠폰 무슨 거 하여튼 교류를 너무나 잘했고 관계도 되게 좋았거든요. 근데 매도할 때는 되게 냉정하더라고요. 매도할 때는 냉정하게 그거를 제 물건의 가격을 더 깎았고, 저한테 그렇게 깎고 나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차 싶어서 소장님한테 잘못 팔은 것 같아요. 저 이거 다시 조금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? 라고 했는데도 그거 안 된다. 그렇게 하면은 계약을 절대 할 수가 없다.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배액배상 관련된 부분들도 잘 몰라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팔았어요. 나중에 보니까 전 믿었던 거죠. 약간 그 당시에 제가 그래도 교류를 잘 했고 그분이랑 이렇게 시세도 잘 주고 받으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에도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서 정말 잘 되길 바란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지금 파는 게 그분한테도 물었을 때에도 괜찮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,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막 여러 가지 신경 쓰기도 싫고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.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한 8개월이 지났을까요? 8개월이 지났는데 시장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네,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한 1년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고,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그게 한 1억 정도가 더 오르고,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는 3억 가까이 오르게 된 거예요. 사실 한 몇천만 원 올랐을 때는 그래, 내가 고생했던 것보다 머리 아픈 것보다 이게 낫겠어 라고 생각을 했죠. 근데 한 사람이 마음이 참 간사한지라 한 1억 넘어가니까는 정말 이쪽 한 구석이 정말 메어오더라고요. 네, 메어오면서 이 돈이었다면 우리 아이 뭐 어쩌고 뭐라도 해줬을 텐데, 이 돈이었다면 내가 어떤 거라도 했을 텐데,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자괴감이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개사분도 믿고, 근데 돌이켜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, 또 힘들 때일수록 그 중요한 일은 좀 멈춰야 됐지 않았을까. 한 번 더 생각해보고, 한 번 더 내가 피할 방법, 또 감당할 방법,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어야지 맞는 거 아닐까. 제가 어떤 책에서 봤었는데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. 사람이 약간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또 힘들 때 결정을 내리는 거는 마치 그 마약을 하는 것과 같거나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,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당시에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그때 내렸던 결정들이 결국에는 그냥 약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결정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도 그 말을 했죠. 너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분명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. 너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내재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냐, 이런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에서 너가 지금 많이 힘들지 않냐 라고 했고,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,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가치까지 가기 위해서 너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이야기를 계속 되물었고,
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조금 더 감당을 해보고 지금처럼 이럴 때 자기도 한번 이런 시장에 대해서 한번 경험도 해보고 싶고 공부도 해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울 때 자기가 감당하고 피해갈 방법 또는 이거를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방법들을 한두 가지 더 생각해 보니까 또 되는 방법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지금 너가 한번 멈추라고 했었던 게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했었어요. 제가 경험했었던 제가 우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약에 취한 듯 술에 취한 듯 내렸던 그 결정이 제 친구한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,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었는데,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시장에 이런 상황이 처음이실 테고, 또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본인은 감당 가능하지만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 더더욱 버티기 힘들고 더더욱 혼란스럽고 마음이 되게 되게 좀 아프죠. 힘들고.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우발적인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잘 해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는가,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어서 이걸 정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보고,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진 물건, 내가 보유한 물건이 정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플랜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세워보고 그러고 결정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. 아무쪼록 힘든 시간이잖아요. 힘든 시간이고 또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시간이에요. 투자자로서, 진정한 투자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도 견뎌야 되거든요. 저도 그 시간을 한번 겪고 나니까 지난번에 또 한번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는 또 감당이 가능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또 그런 경험들 하나씩 늘려갔으면 좋겠고, 또 진짜 잘 감당을 해서 견뎌서 나중엔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저녁 되세요. 안녕.